안녕하세요. 평택 고덕이란 곳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5남매 중 막둥이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 다복한 느낌도 있었고 형제가 없는 저로서는 참 좋아 보였죠.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의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형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네 식구들은 더욱 그랬죠. 재산은 꼴렁 콕딱지만큼인데 이걸 형제들끼리 다 나누게 생겼으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진 분명 재산을 정확히 배분하실 분이지. 에휴,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내가 장남이니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건데.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만 자식이야? 당연히 자식들이 똑같이 가져야 하는 거지. 오빠 욕심도 많아. 넌 조용히 해. 부모님 등골 그렇게 빼먹어 놓고 할 말이 있냐 네가? 저거한테 들어간 돈만 생각하면 에휴. 오빠 지금 저거라고 했어? 그러는 오빠는 사업한다고 이 돈 저 돈 다 가져간 거 모를 줄 알아? 누가 누굴 탓해? 아유, 애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 그만 못해? 부모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어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래? 그리고 장남이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지. 넌 오빠한테 꼭 그렇게 대들어야 되겠어? 여자애가 어쩜 이리 드세? 오빠가 먼저 건드리잖아. 요즘 장남이 어딨어? 엄마 말 가려서 해. 절대 오빠한테 1원이라도 더 가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아빠는 전년퇴직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신 거야? 자식들 앞날 생각 안 해? 본인이 끝까지 우릴 책임져야지.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너네 아빠도 참 무책임하지. 애가 5이나 딸렸는데 정년퇴직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댁에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더 가져가려고 싸우기만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참 불편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갓난 어린 시절부터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일을 하고 그 돈을 전부 한국에 붙여 자식들과 어머님이 호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장본인이셨죠. 하지만 그런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와 이제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동안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못하고 늘 불만만 가득했어요. 아, 형들, 누나, 그만 좀 해. 아빠가 무슨 이 집 봉이야? 아빠 정년퇴직할 때 다들 성인이어서 일 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부모님한테 돌려드릴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진짜 아빠가 불쌍하다. 야, 넌 빠져. 형이랑 누나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네가 뭘 아냐? 막내라 아무것도 모르지 아주. 막둥이라 그저 오냐오냐만 자라가지고 뭘 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뭐가 틀린 게 없어. 커서 부모 봉양할 생각은 못하고 아직까지도 못 뜯어갈 거 없나 염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 다들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자기 나중에 얘기해. 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당신이 좀 더 일했으면 얘들이 이러겠어? 사는 날까지 원래 사람은 일하는 거라고. 그래, 다 내가 죄지.
이 나이 되도록 뼈 빠지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만 아주 끝이 없구나, 없어. 요생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때랑 똑같은 줄 알아요? 책임감하고는 하여튼, 에휴. 저는 정말 제3자 입장이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홀로 젊은 시절부터 퇴직할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식들과 부인을 위해서 한 몸 바쳐 희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 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이나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 전 그런 아버님을 많이 이해하고 존경했어요. 저희라도 아버님께 잘해드리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셨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아버님 드리려고 산 니트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겨울이 추워졌는데 맨날 얇은 것만 입으시잖아요. 아유, 고맙다.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하지?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면서 참 무슨 꼴인지. 아버님이 왜 뒷방 노인네예요? 얼마나 대단하신데. 지금까지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걸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래, 아빠.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종 나오셔서 이렇게 셋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고. 인생 뭐 있어? 엄마야 챙기는 누나 형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고 한 번씩 나오셔요. 저희가 만난 거 많이 사드릴게. 아셨죠? 아유, 고맙다. 아주 내가 막둥이 하나는 기똥차게 낳았다니까. 그렇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알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빠 몸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돈도 쓰시고 홀로 타국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빠는 충분히 즐길 자격 되세요. 고마워. 내가 참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 눈물이 난다. 어쩌면 자식들한테 고맙다는 말이 제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도 표현을 못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버님도 알아주셨는지 참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다른 형제들은 또 시기 질투하였고 정말 본인들 멋대로 생각하기 바빴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형제들이 많은 것이 하나도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제가 없는 제 자신이 참 속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남편 또한 그런 형제들을 매우 창피해 하였어요. 재수 씨랑 승종이는 참 아버지한테 무슨 속셈이 있길래 그렇게 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 잘하는 거죠? 속보입니다. 우리 똑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버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뭘 바라고 저희가 아버님한테 잘한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버님한테 잘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뭐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돈으로만 보시는지. 승종 씨랑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 다르네요. 뭐라고요? 아니, 재수 씨 듣고 보니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럼 우리는 뭐 아빠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 얘가 뭐 틀린 말 하든? 어차피 네 아빠 재산은 우리 장남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아무리 막내네가 잘해봤자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이 잘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너네 큰형 앞길 절대 막지 말아라. 엄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형밖에 몰라? 우리는 자식도 아니지? 참 너무한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서 그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서지. 너도 네 큰형한테 잘해. 우리 장남이 최고니까. 그저 장남밖에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재산밖에 모르는 형제들 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작아지는 아버님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죠. 충분히 그동안 멋지게 사신 분이라 자식들한테 큰 소리 낼 법도 한데 아버님은 평생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본 모습 중에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는 적이 없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웠고 사실 저희 시대 때 아버지람은 희생만 하시고 일하느라 어디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나요? 그 대신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형제들과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무시하고 갈시하기 바빴어요. 아빠도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사세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형들이랑 누나가 돈돈거려도 아무 소리 못 하세요? 내가 어디 그럴 염치가 있냐? 평생 돈 번다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너네 졸업식에 가보기랬어. 아니면 입학식에 가보기랬어. 애들이 나한테 정 없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나마 네가 막둥이라 내가 그땐 좀 일이 수월해서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엔 꼭 참석했었지. 너네 형들 누나한텐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빠라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해서. 아빠가 일부러 그랬어요. 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아빠가 무슨 혼자 부귀영화 누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별걸 다 미안해하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들 아빠만 만만히 보는 거잖아. 아우, 답답해. 그러게요. 아버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게 뭐가 그렇게 미안한 일이라고. 전 정말 존경스러운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형, 너네 큰아버지처럼 능력이 있나 뭐가 있나. 그저 일하는 거밖에 없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며칠 뒤 남편과 제가 화가 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괄시하고 무시하던 시누이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친근히 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아버님은 참 좋아하셨고요. 전 시누이가 왜 그러나 싶었지만 곧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누이의 속내를 알고 나니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빠, 이 서방이 이번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있잖아. 조금만 팔면 안 될까? 솔직히 이 서방한테 나 염치 없어 죽겠어. 친정에서 뭐 해간 게 있어야 말이지. 아빠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그 땅은 아직 팔기도 그렇고 팔면 네 오빠랑 네 동생들도 다 나눠줘야 하는데 그럼 얼마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몰래 해달라는 거잖아. 어차피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달랠 거야. 그러니까 딸 하나 있는 거 그냥 혼수라고 생각하고 해줘요. 나 그때 시집갈 때 혼수 변변치 않게 해갔잖아. 두고두고 이것도 시댁에 욕먹는 일이다. 아유, 글쎄. 이 서방은 자신 있대냐? 지금 일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어야지. 에휴, 내 딸 고생한다고 하니 걱정은 된다만. 시누이가 아버지께 땅을 팔자고 하는 소리를 제가 몰래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그 땅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 땅마저 없으면 가뜩이나 매번 괄시하는 아버님, 얼마나 괄시할까 너무 걱정이 되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할 일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님을 말리는 일인 것 같았죠. 아버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남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아버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땅 가지고 있어요. 누나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난 그때뿐이라고요. 뭐 해주면 다 들어먹고 그러면 또 나 몰라라. 어디 한두 번이에요? 누나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버지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나도 달라고 안 할게.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필요할 때 팔아 쓰시든 해요. 네? 제발.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쟤도 얼마나 사정이 힘들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아유, 다 내가 죄지. 아빠 진짜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얼마나 우리한테 희생했는데. 마음 아프니까 그런 생각 마요 진짜.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평생 타국에서 우릴 위해 희생하는 게 어디 쉬워? 난 진짜 아빠 존경한다니까. 너라도 그런 말 해주니 내가 살 것 같다. 우리 막내 철들고 진짜 잘 컸어. 이렇게 바른 모습 보니 보기 좋아. 아버님은 기어이 땅을 팔 것을 고민하셨고, 아버님을 위해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시누이가 본인 남편과 한 얘기를 아버님이 듣게 되었고,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엄청 화를 내시며 헛살았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역시 시누이가 시누이 짓 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착한 아버님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언젠간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그 인간들은 정말 인간 같지 않았거든요. 아빤 분명히 해준다니까. 솔직히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랑 동생들 모르게 아마 해줄 거야. 우리 아빠 순진하잖아. 그리고 고명딸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배겨? 솔직히 나한테 더 해줘도 돼. 딸이 둘도 아니고 나 하나인데. 아빠 땅 팔고 나면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경비일이라도 소개해줘야겠어. 혹시라도 우리한테 땅 해줬다고 빌붙으면 어떡해? 나 생각 진짜 기발하지 않아? 하여튼 자기 사업 자금은 걱정 마. 아빠가 분명히 땅 팔아주실 거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 장인어른이 그래도 자식들 말이라면 꼼뻑 하시잖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도 굴러가지. 뭐야? 이 고얀 것들.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는구나. 내가 바보라서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빌부터? 누가? 내가?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니들한테 난 빌붙는 거고 너넨 나한테 기생하는 거 아니고? 아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심 아니고. 됐다. 너도 네 오빠, 네 동생들 다 똑같아. 평생을 날 아주 개 취급했지? 아휴, 아마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야. 인생 헛살았지. 남들은 자식들이 고마워하고 봉양한다고 다 나선다는데 내 평생 너를 위해 살았건만 참 부질없다 정말. 아니 여보, 왜 애들한테 히스테리는 부리고 그래요?
그리고 애가 그냥 한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당신도 조용해. 다 애들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도 커. 얼마나 애들 앞에서 날 무시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날 쫄로 봐. 처음으로 역정내시는 아버님이 정말 정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동안 자식들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저희 내외는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내외야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던 날 소주를 드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평생 눈물이라고 없던 남편은 아버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죠. 내가 헛살았지. 절대 잘못 키우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완전 실패야. 내 인생도 실패나 다름없어.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자식들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다 내가 아니까 됐어. 아휴, 진짜 인생 참 알 수 없다더니 말년에 참 끝내준다. 아마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자식이랑 부인은 있는데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참 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정말. 하루하루 왜 사는가 싶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 집에서 살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우리.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사는 이유가 너희 대회야. 정말 고마워. 인정해줘서 고맙다고. 그날 서로 속내를 많이 얘기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그나마 저희가 기분을 많이 풀어드려서 좀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리고 진작 더 찾아뵐 걸 싶었죠. 평소 겉절이를 좋아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저희 집 겉절이를 하다가 어머님 댁에도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는데 쓰러져 계시는 아버님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전 그 충격을 말로 다하지 못하였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 아버님, 눈 떠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제 말 들리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아버님은 사망 판정을 받으셨고 알 수 없는 돌연사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 남편이 도착을 했고 남편 또한 울면서 절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님과 형제들이 도착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시아버지가 돌연사하자 김치 주러 간 저를 범인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개념 없는 사남매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올케가 발견했다며? 나 우리 아빠 돌연사인 거 못 믿어. 분명 뭐가 있었겠지. 네 책임 아니야? 우리 아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럴 순 없잖아. 우리한테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아빠를 조종하더니 아빠가 기어이 돈 준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뭔 일 저지른 거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말이야. 엄마, 얘 아주 무서운 애야. 저 얼굴로 뒤에서 아빠 조종하고 있었다고. 앞에선 아버님 하더니 결국 이가 애들 돈 준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 너한테 안 떨어질까 봐? 엄마, 누나, 말 가려서 해. 이 사람이 미쳤어?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누나랑 형들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함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돌연사래잖아. 앞날은 알 수 없다고. 진짜 엄마도 그렇고 다들 실망이다. 너까지 이상하다. 혹시 재수 씨랑 짜고 친 거 아니냐? 너네가 특히 아빠한테 잘한 것도 이상해. 다 돈 보고 그런 거잖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다들 그런 말 할 자격 있으세요?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돈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돌아가셔도 또 돈 때문에 절 모함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결백하고 죄가 없으니깐요. 정말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보네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남매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절 고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며 진술을 해야 했고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아버님의 사망 원인을 밝힌다고 아버님의 부검까지 요청하는 사남매를 보니 진짜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뒤이어 엿듣게 된 인간 말종들의 이야기에 저희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막내 재산분배 빼야 돼. 솔직히 자식이 5명인데 미국에 있는 넷째까지 해가지고 분할하면 얼마겠어? 막내라도 재산 포기하게 해야지. 이렇게 겁주면서 재산 포기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잘 분배될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솔직히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지. 막내한테 재산 포기하게 하자. 그렇게 쉽게 될까? 무고죄도 크긴 한 건데. 어쨌든 걔네 마음 여리고 하니까 계속 압박하면서 재산 포기각서 쓰게 하자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고 저희 역시 가만히 있을 순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가지고 저희를 압박하다니 말이죠. 저희도 형제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니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릴 고소해? 진짜 뻔뻔하다 옳게. 이제라도 취소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재산 포기각서는 당연히 써야 하고 아무리 네 잘못이라고 해도 내 막내 동생 와이프인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재산만 포기하겠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할게. 이미 고소는 다 하고 사람 마음 이렇게 생치기 내놓고 취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저도 그 재산 갖고 싶거든요. 어디 끝까지 가죠. 어허라, 네 본색이 이제야 나오는구나. 넌 가장 비싼 변호사 사도 안 될 거야. 이 범죄자야.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범죄자인지 한번 보자고. 철딱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돈에 환장한 악랄한 사람일 줄이야. 아버님이 불쌍하다.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우리 아빠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판사판 공사판이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탐나던 건 아니었지만 저런 인간들에게 아버님 재산을 모조리 절대 뺏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판날 내 옆에 앉은 변호사 얼굴에 온 식구가 일제히 입을 틀어 막았어요. 아니, 큰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변호해달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큰아버지도 당신네들 양심을 알아보신 거지. 오죽하면 남인 나를 변호해 주시겠어요? 이제 두고 봐. 끝까지 간다.
고얀 것들, 내가 몰랐을 것 같지? 네 애비 살아있을 때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네 애비한테 한 짓을 말이야. 얼마나 못됐는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집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착한 네 애비가 말리더라. 이제 하다하다 무고를 하다니. 너희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난 너희 같은 조카들 없다. 너네 아빠가 제일 고맙게 여긴 건 여기 막내네 뿐이야. 큰아빠,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4대1인데 어떻게 막내 편을 들어요? 큰아빠도 이렇게 어리석은 분이었어요?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어리석은지 너희가 무고죄로 벌받을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알겠냐? 가족들이 놀란 이유는 저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큰 아버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의 친형이었죠. 아버님과 다르게 많이 배우시고 판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세상에 둘뿐인 형제 사이였고 아버님이 늘 힘이 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 늘 저희 부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한테 참 많이도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아버님은 저희의 편에 서서 남편네 형제들과 싸움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라 이미 발도 넓은 데다 워낙 변호사 시절 날아다녔던 분이라 감사하게도 정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쳐. 이미 부검 결과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사인모를 돌연사라고 판정이 났고 그동안 네 아빠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했던 얘기들만 봐도 막내네가 범인이 아니란 건 확실하지. 감히 재산을 탐내서 막내네를 골로 가게 해? 너네가 그러고도 형제냐? 너네 아빠가 참 불쌍하다. 평생을 못 바쳐 일한 결과가 이거야. 나 원참 어이없다. 아주버님, 어떻게 우리 장남편에 안 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노하실 일이에요.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랑 짝짝꿍. 얼마나 내 동생이 외로웠을지 참 불쌍하네요. 아니, 아주버님이 뭘 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희생도 안 하나요? 참나. 재판은 참 길어졌고 2년 7개월의 길고 긴 싸움의 끝으로 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남매들은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당당했지만 결과가 참 이렇게 되니 아버님 뵙기 죄송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남아있는 재산을 형제들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은 모두 똑같이 배분을 하길 원하셨고 대신에 놀라운 건 저희 남편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반전이었고 큰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난 형제들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였답니다. 아파트라니 정말 저희도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축하해. 이제 발 뻗고 자도 될 거야. 참 자식들이라고 어찌 저러는지. 그래도 네 아빠가 살아생전에 너희 네 덕에 정말 행복해했어. 가끔 전화하면 항상 막내네랑 밥 먹었다고 자랑하고 고맙다. 그래도 네 아빠한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도 큰아버님 덕분에 이 사람 누명도 먹고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아빠 아파트 살 때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네 엄마랑 네 형제들 모르게 해야 한다고 엄청 그러더라. 네 아빠도 본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자식을 아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너희들한테 아파트가 무사히 상속될 수 있어서. 고맙다. 네 아빠한테 잘해줘서. 아파트가 저희 소유인 것을 알자 역시나 형제들과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것마저 배분해달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뭐든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남매였어요. 내가 장남인데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아파트도 올라서 한 13억 하던데 우리 오남매 딱 나눠 가지면 되잖아. 솔직히 다 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갖고 누군 덜 갖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장남인데 진짜 많이 양보한 거야. 오빠 말이 맞아. 솔직히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디 핏줄이 달리 핏줄이니? 아빠도 네 앞으로만 해놨지. 아마 나눠 가지라고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팔아서 우리도 배분해줘. 그래야 옳지. 형 누나 진짜 뻔뻔하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해. 아빠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못살게 돈돈거렸어? 절대 못 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이제 엄마고 형들 누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불쌍한 아빠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사람 고소하기까지 하고 진짜 뻔뻔해 극치지. 벌금이나 내. 무고죄로 사람 하나 골로 만들려고 했으니. 진짜 웃기네요. 아파트를 달라니. 뭘 잘했다고 당신네들한테 주겠어? 절대 못 주니까 욕을 하던지 돌을 던지던지 마음대로 해요. 네가 우리 막내 조종한 거지? 우리 착한 막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등 돌릴 순 없는 거야. 얼른 아파트 내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땅 팔아서 본인 도와달라고 아버님한테 사정하더니 이제 아파트까지 욕심나요? 그만해요 진짜. 우스우니까. 돈 때문에 양심까지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새 사람 되세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저희는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의 연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파트를 뺏어오려고 시어머니의 눈물쇼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생쇼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참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너네 형이랑 나눠 가져라. 응?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 그래? 엄만 큰형밖에 모르지? 아빠가 참 불쌍해. 이 모든 원인은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식들만 잘 가르쳤어도. 뭐라고? 뭐가 나 때문이야? 니네 아빠가 미련한 거지? 가장이 그 정도 희생도 안 해?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아파트를 해놔? 진짜 본인들밖에 모른다. 됐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한텐 어차피 큰형밖에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사시라고요. 고양 것,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깟 몇 푼 안 되는 땅을 뭘 어쩌라는 거야? 아휴, 어이없는 양반.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사실상 땅은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값을 하진 못했어요. 나눠 가졌을 때 본인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를 노린 거랍니다. 저희 아파트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여서 알짜배기였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저희는 우러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참 길고 긴 인연이 끝이 나고 지금은 남편이랑 아버님을 많이 추억하며 살고 있어요. 한 세월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살다 가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가끔 남편이 술을 먹을 때면 아버님 생각에 매우 많이 우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적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는 달리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많이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삶이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친정 부모님께 더더욱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 저희 집안 얘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동서와 저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서를 알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동생과 동서가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건 작년 가을쯤 되겠네요. 동서는 결혼 전에 시댁에도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며느리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저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었죠. 동서는 젊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재력으로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건물 청소를 맡겨 주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일반 상가나 다가구 주택 정도의 청소를 해왔었는데 동서의 소유로 되어 있는 15층 빌딩 건물 청소는 생각보다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가 그동안 청소해왔던 방법이 아닌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은 남편이 견적을 내고 일주일에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동서의 건물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계셔서 저희는 외부 유리창이나 청소가 힘든 곳 위주로 담당하게 돼서 일주일에 1번만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건물을 청소해주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고 그 안에는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모품 나가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직원분 몇 분에게 일당으로 들어가면 남는 건 없다고 봐야 했지만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부부는 동서의 빌딩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잠깐 사무실에서 따로 보자며 손짓을 하길래 한창 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지저분한 몸 상태로 동서를 마주하는 게 좀 그랬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일단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니 동서는 저희 청소 상태에 대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요. 일주일에 1번씩 청소를 끝내시고 돌아가신 뒤 살펴보면 솔직히 너무 엉망이에요. 청소 전문 업체라 그래도 믿고 맡겼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쳐다보는 건데 창이 너무 얼룩져 있잖아요. 외벽은 제가 닦을 수도 없는 건데 최대한 신경 써서 해주셔야죠. 동서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청소를 일주일에 1번씩 오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이나 비가 오면 유리창이 먼지랑 착색이 돼서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
매일같이 관리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감수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리창 상태를 보면 아직 괜찮은 편이야. 다른 건물 같은 경우 몇 달에 한 번씩 관리해주거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외벽 유리창을 닦아주고 있거든. 동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층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15층이나 되는 빌딩인데 남편 포함 남자 직원 2명에 나는 실내에서 부수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잖아. 솔직히 100만 원으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동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관리해주고 있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오늘은 밖에 살짝 비도 오고 바람도 꽤 많이 부는 편이라 외벽 창문 청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거든? 다음 주에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꼴랑 100만 원 주면서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요구하냐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만큼 우리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한 번도 동서한테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투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으로 남는 게 없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 같으니 돈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밖에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타당하게 돈을 지불했으면 일하는 날에는 무조건 관리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창밖에 얼룩진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닦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원칙상 날이 좋지 않으면 절대 외벽 청소는 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줘야 할 게 있는데요. 앞으로 엘리베이터에는 탑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저희 건물에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솔직히 형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더럽잖아요. 여기 상주에 계시는 아주버님께서 화장실 청소하시고 엘리베이터 내부도 닦아주시는데 힘들게 청소해 놓은 거 형님이 전부 다 더럽히신다면서요? 앞으로는 계단으로 이용해 주세요. 내가 타면 엘리베이터가 더러워진다고? 청소를 하다 보면 몸에 먼지가 좀 묻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이라뇨? 저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돈을 적던 많던 일단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죠. 여기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토 하나 안 달고 굽신거리는데 형님이 제 말에 불만을 가지시니 상당히 불편하네요. 지금 당장 제가 요구하는 것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동서의 무리한 요구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창밖을 닦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억지만 부리는 동서와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악화가 될 게 뻔해 보여 일단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천장 청소와 내부 창을 닦고 있는 남편을 불러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저와 똑같이 얼굴이 굳어져서 남편은 동서를 만나러 가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게 되었죠. 동서는 저와 얘기할 때와 다르게 남편이 얘기하자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되지 않았죠. 그렇게 동서의 빌딩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은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시동생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밖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외벽 창문을 닦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작은 건물도 아니고 15층 빌딩이라 시간도 하루가 걸리는 일에다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지금 나보고 무리하게라도 일을 하라는 거냐? 맨날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 그 정도 부탁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형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그럼 너는 형이 재수 씨의 요구대로 창문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었냐?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야? 지금 어디서 형한테 대들고 있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른 사람 구하라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15층 건물 청소하는데 100만 원 주는 곳이 어디 있어? 가족이니까 그냥 관리해 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면 그땐 형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라. 시동생은 자기 형이 다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작업인데도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라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주말에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시더니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저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동서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네요.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저희랑 싸우자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이간질 시키면 좋아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론 나도 더 이상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재수씨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 알아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외벽 창문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재수씨가 원하는 조건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15층 빌딩에서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꼴랑 100만 원으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가 서운해서 그랬대잖아. 꼭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돼? 가족끼리 돈 받으면서 일을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너는 오랜 기간 청소일을 해왔기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부탁하는 건 솔직히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해달라는 거 있으면 좀 해줘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일하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재수씨 건물 청소해주는 게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는 것 뿐이라고요. 그냥 배가 부른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래도 계약한 게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청소해주는 걸로 할게요. 말도 안 통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재수씨 한마디에 왜 이리 다들 절절 매는 거죠? 저도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창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대로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돈이야 올려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적던 많던 타당하게 요구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신 건 아주버님이 먼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속상했던 마음 털어놨는데 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라는 거네요. 그냥 해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투로 저를 대하셨잖아요. 동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직업상 힘들다는 거야. 날 좋을 때 시간 맞춰서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고 비가 오는 안 좋은 날씨에 외벽에 매달려서 창문을 닦을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해줬잖아. 그럼 우리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지. 무조건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차라리 남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같이 일어난 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동서의 행동에 분이 안 풀렸는지 집에 들어와선 술부터 찾았네요. 보통 다음날 일을 해야 돼서 웬만하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데 남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한숨만 나왔죠.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부부에게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저는 밀린 일과 아이들을 재운 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고 그날 이후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안 좋은 감정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게 된 건 동서의 건물을 청소해주는 마지막 날에 벌어졌어요. 남편은 외벽 창문을 거의 다 닫고 내려오고 있었고 저 또한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청소를 대충 끝낸 뒤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나오신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여쭤보자 아주머님이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려 하냐며 편하게 내려가라고 저를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몸에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서 건물주가 싫어한다고 얘기하자 어디가 지저분하냐면서 아주머님도 동서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없었고 잠깐 타는 거라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았는데 1층에 도착하고 아주머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앞에 동서가 딱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동서의 얼굴 표정은 굳어지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왜 엘리베이터에 탔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흥분한 동서를 진정시키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나가는 순간 다달이 100만 원씩 꽂아주는데 고작 15층 청소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너무 놀란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동서를 바라봤어요. 걸어 올라갔으면 걸어 내려오면서 청소가 안 된 곳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대충 하려고 드네? 그렇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작 엘리베이터 한번 탔다는 이유로 내 뺨을 때려? 동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돈 좀 있는 집안이라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하찮게 봐도 되는 거야? 정말 살다 이런 대우를 받은 것도 처음이지만 나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동서가 방금 나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고 땅을 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아주머니, 그거 화장실에 버리실 거예요?
저 주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더러운 하수구가 여기에 있는데 힘들게 화장실까지 가서 청소물을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한가득 담겨있던 청소물을 바가지로 퍼서 동서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더러워진 대걸레를 동서의 입에 쑤셔 넣어 버렸네요. 온몸이 청소물로 더럽혀진 동서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와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일을 끝낸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와 동서가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저희 둘 사이를 힘겹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은 저보다 더 분노하게 되었고 동서에게 청소물을 전부 다 부어 버렸네요. 온몸이 더러워진 동서는 주저앉아 자기 몸을 보며 비명을 지르더니 저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대도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와 남편의 핸드폰은 불이 날 정도로 엄청난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한참 뒤 시모의 전화를 받자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는 말을 하셨지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를 한 뒤에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네요.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고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난리치던 시댁 가족들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고 싶어 했어요. 저희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분명 시댁 식구들이 계속 찾아오던지 동서가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자 남편에게 제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때되면 다시 한번은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이사 날짜가 잡혔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네요. 저는 남편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실은 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짐 정리를 끝낸 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동생한테 다시 전화 오자 남편이 받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너는 나한테 할 말이 많은가 봐. 정작 피를 나눈 가족은 나 몰라라 하는 너랑은 인연 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형,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많이 급해서 그래. 세실이네 가족이 부도가 났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꽤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 버티면 언젠간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끌고 왔었는데 결국 빚만 엄청나게 떠안게 생겼나 봐. 지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시점이라 형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세실이네 가족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둔 상태야. 세실이도 과거에 잘못된 일은 전부 잊어버릴 테니 도와줬으면 하더라고. 형도 알겠지만 세실이네 아버님께서 지금 건물을 전부 다 매각하셨어. 불어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실이가 가지고 있던 빌딩도 아버님께서 처분하신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너무 앞이 캄캄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재수 씨네 집안이 부도가 나서 집안에 비상사태가 된 거였구만. 뭐 어쩌겠소. 운영을 잘못한 탓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도와줄 생각 전혀 없고 앞으로는 너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다. 재수 씨의 빌딩까지 처분할 정도면 빚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론 숨도 돌리지 못할걸. 어찌됐든 나는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시부모님께 다시 연달아 전화가 왔고 남편이 받지 않자 제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셨어요. 그동안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던 이유는 동서의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였네요. 동서는 끝까지 전화가 온 적은 없었지만 시동생이 남편에게 도와달라며 소식을 전하는 걸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는 있었습니다. 동서가 애초부터 저희 부부에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모든 건 전부 동서 탓인 거였죠. 저희는 남편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일거리를 점점 더 늘렸고 오랜 기간 남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래소 사장님한테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왔다면서 남편 보고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는 일을 마친 뒤 거래소에 발을 들였는데 누군가 거래소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뒷모습과 말투가 익숙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여자는 다름 아닌 동서였네요. 사장님은 저희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라며 커피를 건네주셨습니다. 동서는 저희 부부를 보곤 얼굴을 급하게 돌렸고 거래소 사장님은 빌딩을 매입할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동서에게 명함을 건네주셨네요. 동서와 저희는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매물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거래 금액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롭게 건물 청소 요청한 이력들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도 건물주가 되시는 거네요. 저 스타트인 만큼 앞으로 잘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도 더 크게 확장하신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죠. 매번 저희 쪽에 연결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가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20억 건물을 살 돈 있었으면서 우리 집안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매몰차게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20억짜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라니 웃기지도 않네. 동서한테는 푼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과물이거든. 남의 인생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동서 집안은 부도 났다며? 20억도 없는 거 아니야? 돈 많다고 자랑하며 남을 하찮게 대하더니 꼴 좋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동서는 건물주도 아니네. 앞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봐. 금수저였던 동서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껴봐야 돈의 소중함을 느끼지.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도 돼. 돈 벌겠다는데 청소일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형님 밑에서 더러운 청소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일할 생각 없다고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더는 마주치기 싫네요. 동서는 저희가 건물주가 됐다는 거에 배가 아픈지 말 한마디 안 붙이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 집안이 부도가 났다 해도 그 성격 절대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시부모님께서도 동서네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많은 돈을 지원해 줬다가 결국 같이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저희 부부한테 20억의 재산이 있다는 걸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도와달라는 연락이 쉬지 않고 오고 있네요. 남편은 힘들게 이끌어온 우리 가족까지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내 버린 만큼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물 쥐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더 크게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